삼교리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병인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놓으시오.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추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구황토라고 해서 큰 산과 같았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와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기토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문전없다, 비옥한 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간목 관사를 쓰는 관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면 병화를 위주로 쓰고, 또 일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이 인월이죠. 인월은 계절로는 봄에 됩니다. 봄,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 근데 이 초춘인 봄은 아직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춥다,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한 그러한 구조가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금방 산토가 되죠. 산토,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먼저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이때 인월의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목의 기운을 설해서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초춘에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도 생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니까 물도 얼지 않아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기토는 음토가 될 것이고, 월지인 인목은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지는 인목이 나인 기토를 이렇게 극하게 되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국아자는 관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도 있죠. 아극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이거는 재성이라고 부르는 것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과 그다음에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칠살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처럼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칠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육친을 배울 때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업 같은 것으로서 좋은 것으로 배우고, 편관칠살은 질병, 도적, 적군, 그 다음에 일체의 나를 공격하는 뭐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편관칠살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관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칠살을 좋아하고요. 병화는 임수칠살을 좋아하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간목칠살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임수는 무토칠살을 좋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금도 있긴 한데, 경금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병화칠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좋아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정관 격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관성은 왕한데 일간 기토는 약하죠. 일간은 약한데 관은 왕하다, 신약 관왕 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 무토, 그 다음에 병화, 다음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가 투출된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중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정인격, 아까 말을 안 했죠. 정인격은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의 관성인 목을 설해서 나를 생해 주죠. 관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따 초춘이 되죠. 초춘, 맹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춘인 인월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있다. 추위, 즉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월의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정인인 병화 투출하는 것이 좋고, 병화는 물론 정화를 쓸 수 있지만 공력의 차원에서 정화가 기토를 생하고 조화는 공력보다는 병화가 기토를 생하고 조화는 힘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인월에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봄 가뭄이 들겠죠. 그래서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인월의 기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를 먼저 써서 일간을 생하고 조우하고, 개수로는 기토를 윤택하게 하는 구조를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데, 자, 연간문은 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봉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한, 정관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병화가 월간에 또 투출되어 있죠. 인중, 병화, 간목에 다 투출되어 있으면은 격은 뭘로 잡습니까? 당연히 본기를 우선으로 잡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간목에 투출돼서 관이 왕한데 병화가 있으면 당연히 인석이 있으니까 관인 상생의 구조, 일간 기토가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단 인월의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일지에서 해수를 얻었습니다. 기해일주가 되죠. 인해한목돼서 목은 당연히 왕해지게 되지만 인해한목한다고 해서 수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지의 진토를 봤죠. 이 진토는 진, 술, 축, 미, 토가 있는데,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토는 어떤 토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죠. 습토. 그래서 이 진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진토보다는 해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시에 따라서 운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생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인월의 초춘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은 맞는데, 자, 병화 하나가 있긴 한데 진토, 습토가 될 것이고요. 해수, 자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한기가 좀 더 강해지게 되겠죠.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가 살아나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을해시도 있습니다. 을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해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기가 굉장히 강한 것,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또 을목까지 투출돼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용신은 뭐가 됩니까? 병화가 가장 강력한 용신이면서 살인상생, 관인상생 해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이제 기토와 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관건은 한습하기 때문에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살은 좀 많아진다 하더라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또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나 여자도 병인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남녀 불문하고 병인시는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진토에 기토가 또 뿌리를 두죠. 겁재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화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갈 때는 화기가 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좀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썩 좋지 못하고요. 무진시만큼 무진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는 기사시가 됩니다. 이거는 사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기토가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죠? 아까 물론 기토가 진에도 이렇게 뿌리를 얻지만 오에도 뿌리를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 기토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수도 세력이 있고 금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수, 금수가 다 세력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세력을 갖고 있으니 경우시 같은 경우에도 남녀 불문하고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주저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기사시가 되겠죠. 이거는 사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변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호시 나쁘지 않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호시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초년부터 어디다 금순이잖아요. 수운을 통해서 금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화기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병인시 또는 경호시가 되는 것이다. 기사시는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하다. 무진시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하고요. 임신시, 계유시는 뭐 남녀 불문하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목화운 간다 하더라도 이건 수가 너무 왕합니다. 임수, 임신시, 계유시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날 때는 뭐 갑자시도 나쁘지 않고 병인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계유시 정도로 나쁘지 않기, 임신시보다는 계유시도 나쁘지 않겠다. 여자 같은 경우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병인시 또는 경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